이준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요. 그 안경 색깔도 계속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네요. 이게 굉장히 시력을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 야간에 그래요? 운전할 때, 요 노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외선, 적외선, 무슨 블루라이트,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빛들을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준호 의원님이 그 렌즈가 되게 압축 렌즈고 뭐 그런 거예요? 별의별 기능 다 들어간 거? 어, 뭐 야간 운전하고 하는데 그런, 거기에다가 뭐 그런 한 서너 가지 더 기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예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요 렌즈만 더 비싼 것도 있는데, 네. 렌즈만 한 5만 원에서 한 8만 원 요 정도 하는 것 어, 같습니다. 그 도수가 없습니다. 없는, 아, 예. 도수 없는 거고요. 호수도 넣게도 넣을 수도 있고요. 아, 음. 진영이 하고님은 좀 어떠세요? 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논문 열심히 쓰려면 이제 어? 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안이 와가지고 핸드폰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기, 묻기 되게 죄송하지만, 그 노안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느낌 네? 자체가.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 네.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바로 딱 됐을 때 이제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죠. 음. 저기 신경수 하고님은 시력 괜찮죠? 아니,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계속. 어, 최근에요. 그냥 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저도 렌즈 주기적으로 좀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어, 제가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이종래 하고님 또 저거 노란색 괜찮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살 거 같네, 조만간. 야간에 운전할 때 쓰셔도 편안하세요? 예. 빛 반사, 뭐 이 산란되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네. 차선 같은 거 더 이렇게 좀 하얗게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좀 네.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낮에 현장에 나가셨을 때도 그거 쓰고 나가세요? 예. 그럼 편하네요? 예,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 음. 진영균 하고님 우리 하나씩 할까요, 저거?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눈이, 눈이 편안하다 그러는데요. 하나 해야 되겠네. 제가 그 유일한 취미 중에 하나가 학기 끝나면 안경 하나씩 맞추는 게 취미거든요. 제 눈이 되게 좋아서. 음. 근데 이제 제 얼굴이 커가지고요. 안경테가 얼굴에 맞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남대문 가서 이렇게 맞춘 거고 얼마 전에 6개월 넘었죠? 요 안경테 요걸 어디서 맞췄냐면 그 페이스북 보다 보니까 브리즘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광고하더라고요. 브리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얼굴형에 맞춰가지고 다 맞출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장도 뭐 등치가 크니까 맞출 수밖에 없고 얼굴 크니까 또 안경도 맞출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판교 지점. 그러니까 서울 인근에 8개 지점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판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진짜 얼굴을 3D로 다 스캔해가지고 이걸 다 맞추더라고요. 처음에 쓸 땐 몰랐는데 이거 쓰다가 기존 안경 딱 쓰면 이상하다? 딱 이렇게 드는 게 얘는 제 얼굴에 맞춰가지고 이 양쪽 길이도 다 다르고 얘 높이도 어, 다 다르고 제 얼굴 윤곽에 따라서 다 이제 맞춰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 렌즈 그걸로 한번 조만간 한번 브리즘 가서 또 한번. 근데 이제 네. 안경 테만 저건 이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 다 이제 사이즈랑 뭐 이런 거 다 스캔해가지고 얘가 3D 프린팅 하는 거거든요. 안경 테를. 그래서 안경 테만 하면은 17만 8천 원이니까 안경 테만 어, 렌즈 그 따로.
생각보다 태가 비싸진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음, 딱 쓰면 이거 쓸 때 하고요. 얘 딱 쓰면 예, 훨씬 편해요. 훨씬. 왜냐면 제 얼굴에 맞춰가지고 딱 했기 때문에 편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3D로 하다 보니까 이, 이 태가 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좀 다른 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얘네가 정해놓은 거 이외에는 못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진영이라고는 조만간에 한번 가서 저 노란색 한번 아, 일단 교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하구님이 하는 거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아, 휴대폰 보실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음. 저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난주 빼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잘 안 보이고 힘들다 이런 거 못 느꼈었는데 확실히 그런 건 좀 느끼겠더라고요. 이게 아 눈이 좀 약해졌다. 그러니까 여름 때 뭐 빛이 너무 많고 그러면 사실 제가 선글라스를 뭐 사고 이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왜 쓰지 저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왜 쓰는 거야? 그랬었는데 제가 브리지 이거 알고 나서 선글라스 하나 한번 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선글라스도 맞췄어요. 근데 운전할 때 선글라스 딱 끼니까 와 너무 편하더라고요. 예, 예. 눈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선글라스를 이래서 쓰는 거구나. 그 느낌이 딱 들었었는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글라스 네, 꼈을 때처럼 예, 예. 예, 한번 여러 맞춰야 가지 되겠습니다. 기능이,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뭐, 색깔도 들어가고, 도수도 들어가고, 기능이 좀 더 첨가된 것도 있고, 그거에 네. 따라서 단가 차이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네. 그 저기 진영이라고는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더 해야 되겠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안경을 바꿔서 논문을 잘 쓸 수만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유, 무조건 잘 쓸 수 있죠. 네, 무조건 잘 쓸 수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논문은? 아직 뭐 완성의 얘기를 할 그게 아니고요. 네, 이제 선행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네, 그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다 만들었는데, 그 안에 네. 들어가야 될 그 정보들이 이제 연구실에 있는 책을 봐야지만 이제 그 정보를 볼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음, 이제 그 정보를 안 그래도 말씀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수정할 게 좀 있는지 그래서 교수님이 보자고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거 해가지고 프로그램만 돌려서 이제 선행 연구 표본으로 삼은 그 논문 데이터하고 유사하게 나오면 이제 제가 그 전에 작업해놨던 이제 프로그램 코드를 지금 소스에 맞게만 변형만 하면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돌려서 결과물 나온 걸로 이제 논문을 쓰기만 하면은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이제 그건데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교수님하고 뭐 줌이든 그 연구실에 가서 뵙든 한번 만나서 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그 컨펌은 받긴 받아야 돼. 에, 그 저기 뭐냐, 예, 말로는 뭐 논문 다 쓰죠. 쓰는 게 문제지, 쓰는 게. 예, 이게 또 힘들죠. 공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막 사회과학 논문처럼 저희 이제 안전 쪽 논문처럼 글을 많이 쓰는 논문이기보다는 이제 이제 거의 그래프 위주죠. 그래프 위주고 이제 그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위주다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만 나와버리면 이후에는 진짜 이제 좀 쓰기가 이제 진도가 팍팍 나갈 건데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가 아직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안 보이면은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것도. 음, 음. 예. 그래서 일단 그 교수님 뵙기 전까지 이제 프로그램 그덜 완성된 부분 마저 하고 이렇게 뭐 줌이든 가서 뵙고 이제 그걸 조언을 또 받으면 피드백을 받으면 또 조금 더 진도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논문이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딱 떨어지니까 쓰기는 좋죠. 음. 근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 이제 거기서 머리 아파지는데
그럼 이제 가설하고 안 아래 맞아버리면 코드를, 이거, 아, 이거 큰일 났네. 네.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김홍철 하고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라이브 강의시네요. 아, 참. 벌써 한 학기 다 갔네요, 이거. 항상 느끼는 게 이종로 하고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요번 학기 또 언제 나가지? 막 이러는데, 이렇게 거의 막 따르게 딱 오면, 벌써 다 갔네. 왜냐면 또 사이버대가 다른 게요. 어, 일반 대학 같은 경우는 학기가 끝나면 방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방학 끝나고, 근데 사이버대는 방학 때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해요, 계속. 계속 뭔가를 하고, 계속 업데이트하고, 촬영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내년에는 또 근거역계 질환이나 뭐 이런 거 업데이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새 들어서 내년 강의 중에서 근거역계 질환 요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거역계 질환은 좀 강의 좀 해달라고. 바빠질 것 같습니다. 이래 저래. 그 김홍철 아버님한테 그 한 주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말씀 여쭈기가 되게 좀 그런 게 또 막 여러 가지를 막 다양하게 멀티태스킹을 하셨다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조금 그 몸살이 심해서요. 왜요? 예. 근데 토요일 날 뭐 병원 안 가고 이제 약도 안 먹거든 이제 회복이 좀 되면서부터 예, 주말에 몸이 좋아져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제 운동하고 왔고요. 지난주에는 그 강의를 이렇게 자꾸 빨리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이제 한 주 강의를 다 마침 이제 공부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목요일 이후는 강의를 특별히 새로 듣진 않았는데 그러는 중에 좀 이제 새록새록 좀 새롭게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정도의 생각을 좀 했고요. 몇 가지 이제 반영해서 또 남은 이제 두 주 동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은 게, 어, 사람의 어떤 그 느낌이 되게 다른 게, 제가 막 한참 바쁠 때 있잖아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주말에는 뭐 또 해야 될 거 하고 막 정해진 일 막 쳐나고 하다가 이번 주 오늘의 일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무슨 휴가 같은 거 있죠. 무슨 휴가 같지 막 와, 갑자기 아침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지 막 이러면서 근데 가만히 딱 어, 오후 한 3시까지 기분 좋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라이브 강의실 있지. 집에 가야 되겠네. 저 3시간 동안 해야 돼. 저 가가지고 네, 아무튼. 왜냐면 오늘 하마터면 오늘 저녁에 약속 잡을 뻔했어요. 야, 그동안 저번에, 어? 이재용 교수님이, 야, 제가 오늘 저녁에 저거 먹으러 하자. 그래서, 좋지. 광장시장? 좋지. 씨, 오늘 안 되네. 나 오늘 안 돼. 왜? 오늘 라이브 강신 해야 돼. 그럼 내일에. 내일은 내가 해야 돼. 서로 안 되고. 참, 그런 어떤 재밌는. 또 아까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요번에 박사학위 논문 발표하시는 분한테 전화 왔는데, 아직까지 논문 한 번도 12월 2일 날 첫 번째 초심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 논문을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 갔다 오길래 이제 논문 보냈다 그러는 줄 알고, 딱 전화 받았더니, 받자마자 하시는 분이, 사무실에 어떤 놈이 독감이 걸려가지고, 독감 때문에 며칠 동안 거의 뭐 죽다 살았다고. 그 제가 그랬죠. 그래도 논문을 써야죠. 죽다 살아도. 어떤 살아있잖아요. 죽기 전까지 써야지. 어떻게, 좀 빨리 줘야죠. 내가 읽어봐야지.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글 있잖아요. 얼음같이 냉혹한 백지의 도전을 받아들여라. 나 이 구절이 그, 에? 그 구절을 읽은 다음부터는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고.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문장을 썼을까? 와, 진짜 아주 적확한 얘기다. 진짜. 빈 A4 용지 위에서 이제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
참. 또 지난주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혹시 safetyfirst.com이라는 데 아세요? 오, 좋은 것 같네요. safetyfirst.com이라고 하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편집장이라고 그러시면서 거기 칼럼을 정기 연재 좀 해달라고. 아, 거절했습니다. 아니, 원고를 안 준대요. 재능 기부래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런 게 어딨냐고. 재능 기부가 대체. 아니, 뭐든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주 조금이어도, 그래도 내가 그 압축적으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야지. 그냥 재능 기부는 좀. 종교단체도 아니고 재능 기부가 돼 있어. 예,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쓰셔야죠. 그러고 말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좀, 제가 간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더 노력하게 되지. 씨, 아무것도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음, 음. 결국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왜, 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노력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 시간당 단가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 내가 어디 가서 컨설팅을 하든 아니면 뭐 강의를 하든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0만 원을 준다. 그럼 저는 한 달 동안에 1시간만 일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아, 혹여라도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또 연락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거기를 들어가서 봤어요. 쓰는 사람들 이게 여기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 다 그냥 재능 기부인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안 읽어봐도 되겠다. 왜냐면 재능 기부하는데 뭐 타이트하게 그거를 검증을 하겠어요? 그냥 주시는 것만 해도 뭐 그냥 실어주겠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대신에 제가 저희 대학원 선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뭐 좀 사고 한번 치기로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려고요. 네. 어쨌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가들이 왜 글을 잘 쓰냐? 이유는 딱 하나다. 마감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진용구 학우님이 내년 8월 달에 왜 어떻게 졸업을 할 수 있냐? 논문을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어, 제가 제 대학원 시절에 원회장 하면서도 대부분의 박사과정 사람들이 왜 졸업을 못할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분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쨌든 논문을 어떤 식으로든 시작한 사람들은 다 졸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은 졸업 당연히 할 수가 없고 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입으로 막 하시는 분들은 졸업 못 하더라고요. 묵묵하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끝내는 거지. 맨날 뭐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제 주변에는요, 제가 그분 안 지가 7년 됐는데, 7년째 책 쓰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한테 맨날 뭐 쓴다고. 근데, 예. 제가 요새는 뭐라 그러냐면, 그 쓴다는 책은 뭐, 저기, 몇 권짜리인데 아직도 안 나와요.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도 사실 그동안 이게 말만 앞서고 또 그런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건, 이제 사고 친다는 거죠. 어쨌든 써서 뭔가 한번 해보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제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려고 하고요. 김홍철 학우님도 뭔가 이렇게 서재 어떤 딱 분위기를 보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좀? 어, 예, 그, 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이제 연구 공모하는 게 있어서요. 그거 네, 한번 이제 방학 때 잘 준비해서 네,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도전보다는 그 전에 그 관심을 가졌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공부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어, 좀 업그레이드해서 최신 공부하는 거 힘을 빌어서 업그레이드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연구 쪽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IT 쪽의 개발로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뭐 그 정도. 근데 그렇게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의 어쨌든 시작한 사람들은 마무리가 나더라. 네. 졸업을 하더라. 근데 말만 안 하면 안 되더라.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왜 시작이 안 될까 보니까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의 시작은 궁금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저렇게 되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 김홍철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왕성하신 것 같거든요. 그 근원이 뭘까요? 그렇게 자꾸 궁금하고 졸업까지 뒤로 미뤄가면서까지 계속 뭔가 더 하고 싶고 하는 첫 근원이 번째는 그 현장 경험을 좀 오랫동안 해서 그 연구의 요소로 말하면은 연구 대상에 대해서 많이 꽤 장기간 동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 예, 그래서 연구라든가 정책이 미처 다루기 어려운, 그러니까 노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단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 음, 어떤 생각하는 바는 현장 경험을 통해 뭔가 연구에 반영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그 연구 대상들에게, 보통 연구를 할 때 연구 대상은 연구가 끝나거나 논문이 종료되면 때로는 잊혀져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표본 연구의 대상일 뿐이지, 하지만 그분들의 그 삶은 지속이 되고, 어, 연구 논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게 다 정책으로 그렇죠. 바뀌지도 않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구조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논문을 시작할 때 연구 문제는 현실에서, 현장에서 문제를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네.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연구자의 관점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네. 하나의 논문을 만들어내는데, 네. 그 논문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하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 연구를 조금 더 그 연구 대상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도 이루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왕성한 호기심의 단초가 된다. 그건 힘인 것 같아요. 음, 그 이제 음, 전에 이제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께서 네. 가끔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뵌 지는 좀 오래됐지만 비슷한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상이 뭐 북한 이탈 주민일 때도 있고 또는 고령자, 중고령자, 보통 이제 시니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보통 사회에서는 통칭 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만들어낸 거지. 취약계층이 그 법령에 나와 있는 취약계층이 한 10여 개 정도 된다면 말이 하나의 취약계층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저마다 입장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IT도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꼭 정책만이 필요할까? 정책 바뀌기를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가 뭔가 IT 쪽의 그런 걸 가지고 또 새로운 어떤 것이 사회에서 먼저 만들어지면 또 그것이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의 그런 다양한 직업 선택이라든가 고령자만 되면 고령자와 젊은이의 대립 구조가 아니라 젊은 분들도 다 시니어가 되고 젊은이들의 부모는 현재 시니어인데요. 일을 더 하고자 할 때 딱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직종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려니 하는데 과연 그럴까? 24시간인데 8시간 근무인데 나중에 다른 16시간이 있는데 24시간 풀로 할 때 왜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채팅 로봇만 할까? 그걸 시니어로 하고 기업에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음. 취업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대상자들의 직업 선택에 관심을 갖거나 그거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지원 산업을 육성시키는 취업 지원을 해서 결국은 그 대상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어땠는지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적 위주로 그 중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는 뭐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서 그 일하는 그러니까 취업의 문제는 상당히 더 비중이 커진 근데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현장에서 한 거죠. 이제 정책도 보고 이제 뭐 다행히 그런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숙제로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역시도 시니어니까 퇴직을 한 상태고 뭔가 이 학업하고 연구에서 좀 새로운 연구를 그러니까 능력을 길러서 학술 연구도 하지만 뭔가 연구 개발 쪽으로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이라면 좀 고생스럽더라도 앞으로 잘못하면 길어질 수 있는 기간에 한번 던져 봄직하지 않을까. 혹시 그게 내 달란트인가?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이어가면 우리 이종률 학원님 같은 경우도 연구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고 하는 게 객관화되고 수치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책에 비판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이해율 자체만 관심을 갖고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진짜 그 퀄리티, 진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 중요성? 이게 되게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종루 학원님 같은 분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게 논문을 써야 됩니다.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확 던져주고, 왜냐면 이게 그냥 일반 연구자들 같은 경우, 지금 김홍철 학원님도 그렇잖아요.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그런 걸 보고 이상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취업이라는 제도 자체가 있는데 왜 추적 관찰이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이 만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퇴사하면 퇴사의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환경 하에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왜 관심을 안 가질까? 이게 현장에 계셨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진영훈 학원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진영훈 학원님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 지지난 학기 우리가 언제 처음 봤죠? 기억도 안 나요. 그렇지만 되게 제가 진영훈 학우님 딱 보면서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만나본, 이거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안전관리자들은 위험성 평가다라고 하면 그냥 위험성 평가가 뭐고 한번 했다. 이거에 그냥 이수했다. 이거에 만족을 나타내는 반면에 진영훈 학우님 같은 경우는 그 본인이 다 들어보는 거예요. 어디 기관에서 하는 건 다 같이 가서 들어보고 해보고 이런 것이 되게 좀, 남달랐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학부 과정 하고 있는데 석사 과정 이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빨리 그러니까 하고 졸업하고 박사로 빨리 가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빨리 한번 해보시라고. 예, 그렇게 독려하는 중인데 이주영 학우님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오랜 시간 또 이 초과 책임자로서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아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김홍철 아버님이 가진 문제의식과 버무려가지고 하시면 의미 있는 어떤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경수 아버님 안 그래요? 예, 신경, 아니, 얘기 받아서 더 해야죠. 지금 이 밑밥 이렇게 깔아놨는데 좀 얘기해줘야죠. 왜냐면 신경수 아버님도 건설업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직했다고 얘기하시던데, 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많은 분들을 딱 봤을 때, 뭐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학위 과정을 자격증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있게 뭔가 더 연구해가지고, 진짜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계에 있어서 아직 드러나지, 사실 논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김홍철 학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이 뭐 완성됐다고 해서 그게 제도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있다고 해서 뭔가 문제제기가 확실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논문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잖아요. 공공재의 지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해줘야 이걸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설득이 될 것이고, 또 더더군다나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를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탁상공론책에 뭐 그게 뭔 소리 하는 거? 너 지금 행정을 알고 얘기하는 거야? 현장을 알아?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지만, 우리 그 학우님들 같은 경우는 현장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음, 경험은 충분하시니까 이제 글을 쓰거나 연구자로서 어떤 능력치를 배양하는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어느 정도 되시면은 뭐 날개 다시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노란색 안경 쓰셨듯이 뭔가 편안해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진정근 하고는 더 주십시오. 좀 뭔가 아 나는 이래서 나는 석사 과정에 들어갔다. 이거 빨리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종로 아버님 잘하실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아, 이제 지방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 좀 제약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진짜. 그 말씀하셨듯이 뭐 그런 생각 없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많이 있는데 이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이게 막또 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답답한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 지금 이 타이밍에 신경수 학원님은 그 대학원을 왜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연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과제할 때도 비슷한 제가 해보고 싶은 그쪽 분야 해서 선정해갖고 일단 쓰긴 썼는데, 네, 다른 분들 이제, 다른 박사분들 하신 거 많이 보니까, 네, 사실 통계 내는 거나 이런 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 휴먼에러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네. 통계 내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니까, 예, 뭐 일단 석사는 하고, 뭐좀 기회 되면 이제 박사까지 해서 하고 싶은 거지 뭐 딱히 뭐 저기 회사 생활에 도움될까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음,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제가 석사과정 딱 들어가가지고 3학기 정도 딱 지났을 때 이게 논문이란 게 도대체 무슨 글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막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글도 일단 글의 형식도 잘 모르고 글 쓸 줄도 모르고 처음에 뭐 기본 얼개 구성도 안 해놓고 막 들이대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엎어졌다 다시 썼다가 엎어졌다 다시 썼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 그때 당시에 제 박사를 졸업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방법론은 뭐 써? 이러는 거예요. 논문이 뭔지도 모르는데 방법론은 뭐 써? 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웃겼겠어요. 논문 쓴다는데 방법론에 대해서도 생각도 안 하고 무작정 막 써대기 시작하는데 야, 나 힘들어 죽겠어. 지금 몇 번이나 다시 뒤집어 엎고 다시 쓰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듣는다 그러면 일단
제 친구는 굉장히 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야, 씨, 가서 하고 안 왔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되니 그게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아무래도 이 공과대학원이다 보니까 고학 논문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양적 연구 위주로 많이 간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신경사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통계하고 그 분석하고 그거 하는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해석 그러니까 그 해석하기 위한 기본기를 쌓는 것 자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휴먼어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게 휴먼에러의 관점이 개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안전문화는 이제 집단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조직의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질적 연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양적 연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병렬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을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야 되는데 이걸 소위 말하는 혼합 연구, 통합 연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혼합 연구, 통합 연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양적 연구는 내가 가설 설정하고 내가 선언한 내용에 대해서 뭐 마지막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질적 연구는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면에 뭐가 있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건 뭐야? 막 이런 것들 보는데 이것도 코딩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학습하는데 이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세계고. 그 사실은 그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내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를 탁 맞닥뜨렸을 때 겁먹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일단 부딪혀 보고 어떻게든 계속 한번 가보는 거. 그러면서 뭔가 좀 단단해졌다 할까? 뭐 이런 게 좀 생겼던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그 과정들이 결국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많죠. 그럴 때 그냥 어떤 내 임계점의 수준 자체를 계속 올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요즘에는요 외부 강의하잖아요. 긴장이 안 돼요. 미치겠어요. 이게 뭐 처음에 강의하고 말 때는 사람들 앞에서 뭐 이게 티는 안 내지만 떨리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왜냐면 긴장도를 주는 사람 못 만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탁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생각할 때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그걸 글로 써봐요. 생각도 말도 논리적으로 잘 안 하는데 그걸 글로 쓴다는 건 훨씬 어려운 거잖아요. 몇 배 어려운 거를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논문 쓸 때 그냥 처음에 어 애당초에 A4 용지에서 시작하는 것 자체 너무 어려워하는 게 아닌가. 어른같이 냉혹한 백지의 도전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거 진짜 문장 너무 멋있네. 아무튼 진영근 학원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문장? 진영근 학원님이 지금 딱 그런 순간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른같이 냉혹한 백지의 도전을 못 받아들이는 거? 너무 무섭고 야, 어떻게 이런 걸 쓰지? 제가 사실은 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에세이 읽으면서 그 문장 딱 보고 나서 계속 펴고 계속 막 덜덜덜 떨면서 와,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걸 쓰지? 와, 대단하다. 진짜 작가들은 진짜 정말 위대한 엄청나구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런 한 문장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한번 사람들한테 가슴 후벼 파는 이 진짜 어떻게 이 한 문장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나의 신체적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체를 매개로 해서 하는 것들은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날 건데 그때 어, 이 신체적인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 정신적인 어떤 풍부한 감성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지식을 뭔가 걸러낸 어떤 나만의 색다른 논리를 통해서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김홍철 하고님이 올려주셨던 노동 4.0 서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짜. 지식 노동자에 대한. 전 그 연방사회부 장관의 그 서문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대단하다. 그 맞지.
이제 50대에 다시 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박은준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경희대학교 세계적 독성학에 있어서 세계적 그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 박은영 교수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의 평균寿명이 120세까지 늘 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20세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삶을 사는 어떤 임계점의 마지막 이 점점 이게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평균 수명 자체는 수치적으로 계속 늘어만 가는데 병에 걸려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0세에 사망하는데 80세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이완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은 질병과 싸우면서 보내야 되는 거죠. 삶의 질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 3분의 1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거죠.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좀 덜 아프고. 근데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오랜 시간 운동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운동하고 노동은 완전히 달라요. 행위적으로 보면 똑같지만 이 뇌 구조에 있어서 신체를 쓴다는 개념에서 보면 노동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신체적 노동을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임계점을 막 넘어가면서까지 막 무리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딱 5시에 눈 뜨자마자 운동하고 계속 하는 거 자체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즉, 내가 사망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내가 뭔가 다른 제약 조건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 뭐,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 집착하고 뭔가 하는 거 자체는요. 어쨌든 경제활동이라는 거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경제활동 플러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내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글쓰기만큼 매력적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그 백지까지 네모칸, 거기에 구절에 팍 꽂힌 게 제 생각이 거기에 다 막 가 있으니까 그 문장을 딱 보면서, 야, 맞죠, 맞죠. 그런 거야. 난 이제 이 백지하고 맞서가지고 내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얘를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이런 걸 해야 돼. 막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종래 아버님한테 자꾸 강요하는 거 같네요. 강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글쓰기라는 것 자체는. 오늘 아까 그 교보문고 갔다가 한강 아시죠? 한강. 채식주의자 쓰신 분.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라는 그분이 무슨 상 받았죠? 그 세계 3대 무슨 뭐 어떤 그 상을 받으신 그, 한강이라는 작가가 예, 최근에 프랑스에서 최근에 신간을 냈는데요. 와, 처음 한 두 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와, 표현이 와, 왜 이렇게 고급져요? 역시 작가들은 그러니까 작가가 돼야 됩니다. 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좀 되고 최소한 저는 좀 그렇게 되고 싶고요. 진영민 학원님은 지금 트레이닝을 엄청 하고 계신 것 같고, 이종대 학원님은 좀 따라오실 것 같고, 이제. 아무튼, 우리 학원님들이 근데 열심히 이렇게 같이 저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또 너무 진지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요. 우리가 10번, 오늘부로 10번 했어요. 라이브 강의에서. 그 10번을 이렇게 좀 다양한 얘기를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면서도, 어, 라이브 강의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이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유튜브 올리면서 다시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참, 뭐랄까 제가 제 자신을 딱 봤을 때 좀 사람이 아주 조금은 좀 풍부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우리 학원님들 덕분에. 그리고 또 음, 학원님들한테 또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칼럼을 또 쓰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말만 하지 않고 나도 좀 보여드려야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좀 생기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뭐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런 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덕분에 10번이나 라이브 강의실에 됐고, 또 다음 주는 마지막 라이브 강의실이거든요. 예. 그때는 또 나름대로 피날레를 잘 장식하기 위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도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날이 엄청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이럴 때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큰일 납니다. 오래 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또 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라이브 강의실 이거 끝나면 바로 편집해가지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야 되고, 그 막중한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보세요? 생각날 때? 유튜브 말씀이십니까? 네. 그 항상 좋아요 한 개 달려있고 제가 눌러드리는 겁니다. 나 그거 아 그래요? 나 다른 사람하고 나 착각하고 있었네. 난 저 김홍철하고님 다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공유도 한 번 했습니다. 저는. 아무튼 저기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말고사 출제를 어제 마쳤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 교재 100% 나오고요. 다중문항이 있다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꼭 모두 고르시오가 안 써 있다고 해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편한 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